파기환송. 1장 상상할 수 없는 제안. 이야기는 충격적인 뉴스로 시작돼 24년 전 12살 소녀 멜리사 랜디를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제이슨 제섭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이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그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지. 제섭은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이자 영웅이 되고, 그를 기소했던 검찰은 여론의 문매를 맞아 궁지에 몰린 LA 지방검찰청장 게이브리얼 윌리엄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카드를 꺼내들어 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 미키 홀러를 찾아온 거야. 그는 미키에게 제섭 사건의 재심을 특별 독립검사로서 맡아달라고 제안해 최고의 수비수 변호사를 공격수검사로 기용하겠다는 파격적인 발상이었지. 만약 악명 높은 변호사 미키 홀러마저 제섭의 유죄를 입증해낸다면 그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이었어. 2장 LA 어벤져스 드림팀의 결성. 평생을 검찰과 싸워온 미키 홀러에게 검사 역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 하지만 그는 24년 전 희생된 어린 소녀의 사진을 보고 마음이 흔들려. 그리고 이 위험한 제안을 수락하는 대신 두 가지 조건을 내걸어. 수사관은 내가 직접 뽑는다. LA 경찰국의 해리 보슈 형사로. 나의 파트너 검사 역시 내가 직접 뽑는다. 매기 맥퍼슨 검사로. 해리 보슈는 그의 이복 형제이자 LA 최고의 형사였고, 매기 맥퍼슨은 그의 전처이자 실력 있는 검사였지. 이렇게 해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 미키 홀러, 가장 집요한 형사 해리 보슈, 가장 강직한 검사 매기 맥퍼슨이라는 LA 법조계의 어벤져스 같은 드림팀이 결성돼. 하지만 이들의 수사 방식과 철학은 너무나도 달랐기에 시작부터 삐걱거리며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 3장 24년 전의 진실을 찾아서. 팀이 마주한 현실은 최악이었어. 사건은 무려 24년 전의 일이라 증인들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당시의 수사 기록은 부실했지. 무엇보다 제섭을 무죄로 풀어준 DNA 증거라는 거대한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 게다가 제섭은 언론을 등에 업고 사법 시스템의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며 동정 여론을 얻고 있었고, 그의 변호는 미디어 플레이에 능한 스타 변호사 클라이브 맥스마이너스 베어드가 맡았지. 해리 보슈는 처음부터 DNA 증거를 의심해. 그는 쓰레기는 들어오고 쓰레기는 나간다 가비지인 가비지 아우트는 자신의 신조에 따라 24년 전의 수사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파고들기 시작해. 그는 끈질긴 탐문 끝에 당시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견인차 기사가 증거물 소녀의 옷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을 찾아내 제섭을 풀어준 결정적 증거가 사실은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의 DNA였을 수 있다는 거야. 4. 뒤집힌 역할, 뒤집힌 전략. 한편 미키 홀러는 평생 처음으로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 늘 검찰의 증거에 구멍을 내고 합리적 의심을 만들어내던 그가 이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야. 하지만 그의 이런 뒤집힌 역할은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돼. 그는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상대 변호사가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배심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의심을 품을지 손바닥 보듯 꿰뚫어보고 있었지. 그는 상대 변호사가 부실했던 24년 전의 경찰 수사 자체를 재판의 쟁점으로 삼을 것이라 예측하고 이를 방어할 치밀한 법정 전략을 세우기 시작해. 변호사의 창으로 검사의 방패를 만드는 역발상의 전략이었지. 5장 반격의 서막과 떠오르는 위협. 해리 보슈의 끈질긴 수사는 마침내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아내. 바로 24년 전, 너무 어리고 겁에 질려 제대로 증언하지 못했던 피해자 멜리사의 언니 사라 랜디를 찾아낸 거야. 해리는 사라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마침내 그녀는 24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아. 사건이 있던 날 밤, 그녀는 창문 너머로 제이슨 제섭이 동생 멜리사를 자신의 밴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던 거야. 사라 랜디라는 강력한 목격자의 등장은 재판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어.
하지만 이 사실을 눈치챈 제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지.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용해 사라를 미행하고 협박하며 증언을 막으려 해. 심지어 해리 보쉬와 미키 홀러의 딸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며 사건은 법정 밖의 위험한 싸움으로 번져나가 결말 최후의 법정, 그리고 그 너머의 심판. 마침내 재판이 열리고 미키 홀러는 검사석에서 그는 변호사 시절의 화려한 언변과 허를 찌르는 전략을 구사하며 배심원단을 완벽하게 장악해 그는 상대 변호사의 모든 공격을 예측하고 무력화시켰고 해리가 찾아낸 수사상의 허점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DNA 증거의 신빙성을 깨뜨려버려. 그리고 마침내 증인석에 선 사라 랜디의 용기 있는 증언이 법정 전체를 울리며 제섭의 유죄에 쐐기를 박아 배심원단은 오랜 수계 끝에 제이슨 제섭에게 유죄를 판결해 24년 만에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지.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제섭이 교도소로 이송되던 중 탈주하는 사건이 벌어져 마지막 한 조각의 복수를 위해 그는 사라 랜디를 찾아 나선 거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리와 미키는 그를 추격하고 마침내 외딴 곳에서 벌어진 최후의 대치 상황에서 제섭은 해리의 총에 맞아 최후를 맞이해 법정의 심판에 이어 거리의 심판이 내려진 거지. 모든 것이 끝난 후 미키는 검사로서의 짧은 여정을 되돌아봐. 그는 자신이 잠시나마 다크사이드에 몸담았다고 느끼면서도 진실과 정의에 대해 더 깊고 복합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음을 깨달아. 그는 다시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로 돌아가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파기환송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탐구하는 소설이야. 변호사와 검사라는 역할을 뒤집어 봄으로써 진실이라는 것이 어느 편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 보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 하지만 동시에 역할이나 관점에 상관없이 사실 그 자체는 변하지 않으며 그것을 밝혀내려는 집요한 노력과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지연된 정의도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해. 미키 홀러와 해리 보쉬라는 두 매력적인 캐릭터의 팀플레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최고의 지점 유희와 스릴을 선사하는 작품이야.